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슈들을 모아 찾아왔습니다. 스포츠에서 간간히 만나는 조합이라고 하지만 저에겐 새롭고 생소한 김 기자와 이 작가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 스포츠의 이유미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뵙고 그랬죠. 이쪽은 매일 뵙고. 네. 예.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두 분께서 원래 간간히 방송을 하셨다고요? 저는 이제 종합대회 때만 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 작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그 도쿄올림픽 때서부터 올해 초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도 그러니까 이 조합을 간혹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꽤 몇 달 지나가지고 다 겪어봤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못 겪은 게 있었네요. 네. 예. 내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겪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유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의 어머니 같은 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어머니 첫 번째 소식부터. 아니 제가 네. 저도 이제 제 역할이 도대체 뭘까 네. 좀 고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축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한상현 아나운서가 골키퍼처럼 우리 마지막 데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네. 팀에서는. 저는 딱 김민재 선수 역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중앙 아닙니까? 수비수. 아니 왜 이러세요? 아니었나요? 요즘 김민재가 너무 잘해서. 아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할을 하면 중앙 수비수인데 중앙 수비수가 가끔 나가서 공격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하러 헤더하러 나가잖아요. 그렇죠. 딱 오늘 그 자리 역할을 지금 한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정말 매일 뵙는 분인데도 굉장히 새롭습니다. 네. 오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앞서 이 단신에서 살짝 언급했던 권순우 선수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네, 권순우 선수가 US 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1회전에서 아주 산뜻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베테랑 선수죠. 이 스페인의 페르난도 베르다스코를 상대로 해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지난 2020년 이후에 2년 만에 US 오픈 2회전에 네. 진출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2019년부터 이 권순우 선수가 US 오픈에 이제 꾸준하게 도전을 했는데 작년에는 좀 아쉽게 1회전에서 이제 탈락을 했거든요. 이번에 이 베테랑 선수를 상대로 해서 아주 이제 좋은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 아주 기분 좋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사실 권순우 선수가 좀 최근 들어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서 1, 2회전에서 자꾸 탈락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또 메이저 대회니까 US 오픈도 쉽지 않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어요. 네, 제가 이제 권순우 선수 소식을 좀 단신을 좀 심도 있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저희 프로그램에 2번이나 출연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애정 있게 볼 수밖에 없는데 단신 정리하면서도 계속 1회전 탈락. 혹시 1회전 통과했으면 2회전에서 탈락. 이 소식을 계속 전해야 되니까 네.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2회전 징크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 그래서 쭉 보니까 그 바로 전 대회 윈스턴 셀럼 오픈에서도 또 한 번 2회전 벽에 막히면서 그랬었죠. 올해 출전한 24차례 대회 모두 1회전 또는 2회전 탈락하는 징크스를 이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2022년에는 한 번도 2회전 이상을 간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US 오픈은 더 메이저 대회라서 1회전에서 탈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좀 반신반의하면서 봤었는데 좀 뭐 무난하게 1회전을 그렇죠. 통과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좀 상대가 사실 또 1회전 상대가 좀 바뀐 그런 좀 부분도 있었죠. 그렇죠. 원래는 네. 이제 예선을 통과한 선수랑 이제 맞붙기로 이제 됐었는데 이제 베르다스코랑 이제 경기를 이제 했거든요. 이 베르다스코 선수가 이제 또 30대 후반의 나이에 있는 이 베테랑 선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이제 막판을 이제 거듭하면서 좀 체력적인 어떤 좀 문제를 이제 드러냈거든요. 네. 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록을 보면은 뭐 더블 폴트라든가 서브에이스, 뭐 위너 이런 부분에서는 권순우 선수가 좀 밀리는 그런 어떤 기록을 보였는데 이 언포스트 에러라고 하죠. 이 상대방 샷과 관계없이 본인이 실수한 샷 여기서 이제 18대 44로 베르다스코 선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네, 이것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획득 포인트도 권순우 선수가 이제 훨씬 더 이제 많이 가져가면서 기분 좋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아쉬운 예. 서브에이스 기록 보면은 앞서잖아요. 권순우 선수보다 베르다스코 선수가. 그렇죠. 14로. 예. 네. 제 경기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선수가 분명히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권순우 선수한테 밀리긴 하더라고요. 날씨도 덥고 하니까. 그런데
그 서브를 넣는 코스라든지 스피드 면에서는 권순우 선수 못지않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운영도 잘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선수가 여전히 이 나이에도 그 메이저 대회에 도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권순우 선수는 여전히 이 서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연마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고 1, 2회전 탈락을 계속하는 이유가 이런 선수들이 정말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저는 1회전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또 2회전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이 그 2회전 징크스를 좀 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데 2회전 상대는 누군가요? 권순우 선수가 근데 또 이 다음 상대가 좀 셉니다. 예, 그러니까 1회전에서 이제 세계 89위 세르비아의 라슬로 제레를 이제 풀세트 접전 끝에 누른 러시아의 세계 랭킹 11위 안드레이 루블루프 선수인데요. 네. 권순우 선수가 이 루블루프랑은 역대 3차례 맞대결을 했는데 모두 패했습니다. 그것도 올해 이 루블루프랑 3번 만나서 모두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번은 또 이제 메이저 대회 이제 프랑스 오픈에서 권순우 선수가 졌는데 그래도 이 3번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상대의 어떤 뭐 경기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아마 분석을 하고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US 오픈 첫 경기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징크스를 좀 이제 깨는 그런 어떤 좀 의지를 갖고 2회전에 상대를 한다면 기존에 어쨌든 권순우 선수가 경험은 분명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2회전에서 루블루프와 아주 당당한 대등한 그런 어떤 경기를 좀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랭킹 차이가 좀 나기는 해요. 그렇죠. 11위. 네. 11위고 그렇죠. 예. 이제 권순우 선수는 81위니까 게다가 우리 이제 권순우 선수는 모두 1, 2회전에서 탈락하는 그런 분위기지만 루블루프 같은 경우는 올해 3차례나 투어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기세가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루블루프가 좀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경기 권순우 선수가 1회전 승리하면서 좀 엄청 좋아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했다는 생각은 들질 않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내일 시간을 따져보니까 내일 오전에 한국 시간으로는 복식 경기를 하더라고요. 권순우 선수가. 네. 그런데 아마 여기에서 2회전을 생각해서 조금 체력 안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체력을 얼마나 관리해서 루블루프의 이런 체력적인 싸움에서 얼마나 이길 수 있느냐 이것도 관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객관적으로 쉽지 않은 상대임은 확실한 것 같은데 좀 선전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근데 생각입니다. 이제 큰 대회는 초반에 이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만 상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여튼 좀 좋은 긍정적인 이변의 주인공이 권순우 선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자 여자부 소식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 US 오픈 같은 경우는 여자부가 더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사실상 세레나 윌리엄스의 은퇴 경기다라는 점 때문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죠. 세리나 윌리엄스가 이 US 오픈을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 대회를 이제 마치고서 은퇴를 한다라고 이미 지금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리나가 어느새 이제 불혹의 나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뭐 한 작년 재작년서부터 과연 이 세리나 윌리엄스가 언제 은퇴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이제 그 관심들이 쏟아졌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1회전, 2회전, 3회전 이제 경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기에서 이제 패하면은 이제 세리나 윌리엄스 이제 은퇴를 그 경기가 바로 그 은퇴 경기가 되는 건데 일단은 지금 1회전에서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세리나 윌리엄스가 1회전 무패 기록만 지금 현재 21전 21승 무패. 네, 이 기록을 이어가면서 지금 참 이 윌리엄스가 일단 2회전까지 지금 올라간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2회전의 상대가 이번 대회 2번 시드를 받은 이 세계 랭킹 2위인 이 에스토니아의 아네트 콘타베이트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또 이 세계 랭킹 2위 선수를 상대로 세리나 윌리엄스가 이제 은퇴 경기를 미룰지 아니면 이 경기가 또 은퇴 경기가 될지 지금 상당한 관심이 모아질 전망입니다. 이 지금 보니까 1999년 이제 세레나 윌리엄스가 18살 때 처음으로 우승한 데가 바로 US 오픈이네요. 맞아요. 네. 야, 99년부터 2022년까지 네, 24년 됐네요. 진짜 벌써. 대단한 그러니까 선수네요. 10대, 20대, 30대, 40대 모두 US 오픈을 출전한 선수예요. 와. 얼마나 대단한. 대단한 기록이죠. 네. 평생이네요. 평생 네. 진짜. 그렇습니다. 확실히 은퇴가 예고가 되어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팬들에게는 정말 놓칠 수 없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김지한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 1회전이 세레나 윌리엄스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원 관중이 들어차 있는 모습을 경기장 중계 화면에도 볼 맞아요. 수가 있었고
뭐 결승전을 방불케 하는 응원이었어요. 거의 세레나 윌리엄스의 일방적인 응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대회가 열린 경기장 이름의 주인공인 미국 테니스 아이콘이죠. 빌리 진 킹도 경기 후에 코트에 나와서 윌리엄스와의 추억을 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또 이제 세레나 윌리엄스 언니가 비너스 윌리엄스잖아요. 네, 그렇죠. 두 선수 모두 패션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무척 관심도 많고 코트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나타냈던 선수인데 그랬었죠. 이제 비너스 윌리엄스는 은퇴를 했고 세레나 윌리엄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실력과 패션을 선도했던 만큼 본인도 본인의 마지막 경기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인지 본인이 직접 디자인한 검정 드레스 스타일의 테니스복을 입었고요. 반짝이가 워낙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게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경기복에 영감을 받아서 크리스탈로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US 오픈 통산 6회 우승의 의미를 담아서 치마를 6개 겹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검정 운동화에는 400개의 다이아몬드 장식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혹시나 자신의 피날레가 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많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멋있었는데 경기를 좀 다시 많이 되짚어 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40세의 노장이기 때문에 스피드 같은 거는 분명히 예전과는 다르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노련함? 그리고 그 관중들과 함께하는 모습 이런 건 정말 역사에 남을 경기가 아니었나. 정말 뭐 그런 클래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원하다라는 그렇죠. 거를 네. 보여주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세레나 윌리엄스, 비너스 윌리엄스가 등장했었을 때 복장 갖고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실력으로 다 눌러버렸잖아요. 네. 이 두 선수가. 그러니까 네. 그렇게 화려하게 장신구를 하는데도 경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 논란을 다 없앤 선수가 이 두 자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니스의 이 어떤 이 아이코닉한 맞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든 그런 선수들이었죠. 이 윌리엄스 자매가. 네. 자, 과연 이번에 2회전 진출을 했는데 언제가 세레나 윌리엄스의 은퇴전이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남자 단식은 우승을 이번 대회에서는 점쳐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조코비치가 US 오픈에 참가를 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조코비치가 코로나19 백신 맞지 않아서 호주 오픈에도 참가를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출전할 수 없게 됐고 이제 가장 유력한 우승보인 조코비치가 불참을 하니까 남자 랭킹 1위를 향한 싸움이 더 흥분진진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독일의 알렉산더 즈베레프가 세계 랭킹 2위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랭킹 1위가 이제 러시아의 다닐 메드베데프가 이제 이번 대회 이제 톱시드로 이제 가져가게 됐고요. 그 밖에도 뭐 라파엘 나달 그리고 뭐 카를로스 알카라스, 스테파노스 치치파스 그리고 캐스퍼 루드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출전을 하긴 했는데 이 치치파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회전에서 이 세계 랭킹 94위인 콜롬비아의 다니엘 엘라이갈란을 상대로 해서 1대3으로 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1세트에서는 0대6이었고요. 이 치치파스가 경기 도중에 이게 오른쪽 팔이 좀 불편한 그런 어떤 이 제스처를 좀 많이 이제 취하면서 계속 주무르는 그런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거든요. 결국 이제 컨디션 난조로 해서 이 치치파스가 1회전에서 탈락을 했는데 유독 이 치치파스 선수가 US 오픈에 좀 약한 모습을 많이 이제 보여줘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5번째 이제 출전한 그런 본선이었는데 단 한 번도 3라운드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승 문턱까지도 이제 못 갔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좀 징크스로 이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치치파스도 그렇고 정말 경기 초반부터 아까 뭐 이 작가가 말씀도 하셨지만 네.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라파엘 나달 선수는 이제 뭐 일단은 US 오픈 1회전에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약간 올해 계속 이제 라파엘 나달 선수에게 따라다니는 이 부상 문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나달 선수가 좀 향후에 이제 이 임블던에서 이 복근팔 부상이 좀 있어 네. 왔었는데 이제 향후에 좀 이게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좀 봐야 되겠고요. 지금 여자 단식 같은 경우에는 좀 이변이 더 많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지난해 우승자인 이 라두카누 선수가 이제 1회전에서 진작에 지금 탈락을 했고요. 또 세계 랭킹 7위인 시모나 할렙 선수도 세계 124위인 우크라이나의 다리아 스니구르를 상대로 해서 1대2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승 후보로 이제 꼽혔던 그런 선수들이 지금 대거 이제 탈락을 하나둘씩 지금 하고 있어서 이 여자 단식이 과연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승자가 누가 될지 이제 또 어떤 선수가 그 과정에서 또 탈락을 하고 이변의 희생양이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권순우
권순우 선수에게도 이변이 발생해서 네. 3회전에 꼭 진출했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에는 미국에서 활약하는 골퍼들 소식에도 설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9분입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한 주간 스포츠계 이슈들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김 기자와 이 작가,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 스포츠의 어머니 이유미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새벽에는요, 그 남녀 골퍼들의 동반 우승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쉬웠어요. 사실 골프 담당을 해서 예. 그 시간,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이었죠. 그때 이제 여자 골프 경기 보고 남자 골프 경기 보면서 우승 소식 전하는 거 이제 싶은 그런 마음에 이제 거의 이제 밤을 새다시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우승은 없었죠. 이제 먼저 이제 LPGA 투어 CP 위민스 오픈에서 최혜진 안나린 선수가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였는데 마지막 날에 미끄러지면서 최혜진 선수는 공동 2위 그리고 안나린 선수는 6위로 경기를 마쳤고요. 또 바로 이어서 이제 같은 시간에 물론 경기가 이제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이었죠. 이 투어 챔피언십에서 임성재 선수가 혹시 우승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이 시간에 네. 이 1,800만 달러 이 보너스 상금의 이제 주인공이 이제 될 수 있었던 1,800만 달러. 예, 240억 원을 네. 가져갈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로리 맥킬로이에게 한타차 공동 2위를 차지하면서 준우승을 거뒀습니다. 그래도 임성재 선수가 4년 연속 이 대회에 나와서 나름대로는 본인의 어떤 좀 장기들을 좀 최종 라운드에서도 많이 보여줬고요. 멘탈이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원래 랭킹이 10위였는데 2위로 올라오면서 상금을 57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7억 원을 이 보너스를 이제 받으면서 이 쩐의 전쟁에서 어느 정도 이 주인공다운 주인공급 주인공으로서 아주 또 이 활약을 펼쳐 보였습니다. 한타만 잘 쳤어도. 그렇죠. 1,800만 달러인데. 더블 보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 너무 아쉬웠어요. 맞아요. 네. 예. 야,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저 네. 같으면은 계속 생각이 나서. 그런데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매년마다 성장하고 있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임성재 선수가 맞아요. 아닌가 싶어요. 네, 임성재 네. 선수가 매년마다 뭔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 전에도 PGA 투어 신인왕을 비롯해서 뭐 그런 마스터스 대회 그렇죠. 뭐 준우승이라든가 뭐 이번에도 어쨌든 간에 본인의 어떤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올해만 지금 1,131만 7천여 달러, 약 한 152억 원을 상금으로 이렇게 벌어들이면서 아주 뭐 말 그대로 이 골프를 이제 잘하면서 또 이렇게까지 또 상금을 벌어들이면서 아주 성공적인 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야, 152억. 네, 말이 뭐 상상 안 나오는.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 수준이죠. 152년을 일해도 이게 힘든데. 그렇군요. 네. 올해 한 해. 자, 그런데 최혜진 선수가 LPGA 투어에서는 신인이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최혜진 선수는 미국 무대에 가서 중고 신인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이유가 있는 게 여고생 때 US 오픈 출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로 출전해서 우승을 다퉜다가 준우승을 한 적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뛰는 최혜진 선수가 좀 낯설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신인 맞고요. 지난해 LPG도 Q스쿨, 퀄리파잉 스쿨이라고 해서 예선을 통과해야 LPG 무대에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네. 그런 스쿨 통과해서 미국 진출을 한 선수고 여기에 이제 안나린 선수도 Q스쿨 수석으로 합격해서 지금 미국 무대에 진출해서 사실 공동 선두로 3라운드를 마쳤기 때문에 전 둘 중에 한 명이 우승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최희진 선수가 2위, 안나린 선수가 6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이제 10경기 정도가 남아있는 그렇죠. 상태거든요. 근데 최진 선수가 신인왕 레이스에 지금 돌입을 해 있고 2위예요. 1위가 지금 태국의 티티꾼 선수. 네, 아타야 티티꾼 네, 선수. 근데 네. 이 선수랑 승점 차가 포인트 차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대회에서 최진 선수가 우승을 한번 해버리면 확 뒤집힐 수가 있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라서 최진 선수에게 좀 신인왕 레이스의 막판 뒤집기 이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대로 정말 세대 교체와 함께 유망주가 별처럼 떠올랐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배드민턴 세계선수권 대회 소식도 눈길을 모았죠. 네, 일본 도쿄에서 세계 배드민턴 개인 선수권 대회가 열렸고요. 네. 사실 이번 대회를 앞두고서 그렇게 우리 이 배드민턴 대표팀에 대해서 크게 이 전력을 좀 기대하는 그런 시선이 좀 많지는 않아졌어요. 그랬는데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의 성과를 내고 대회를 마쳤는데요. 여자 복식의 김소영, 공희용조, 네. 그리고 여자 단식의 안세영 선수. 뭐 저희가 안세영 선수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사실은 이번 대회를 이제 치르기 전에 과정에서 좀 많은 우여곡절이 사실 있었습니다. 뭐 사실 아무래도 배드민턴에서의 이 복식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그런 선수들이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예, 좀 전력을 좀 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마련인데 이 김소영, 공희용조 같은 경우는 4개월 만에 이제 세계 선수권에 바로 나와서 이제 처음 출전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제 이렇게 준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냈고요.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 대회가 열리기 직전에 국내 종별 선수권 대회에 나갔는데 거기서 발목을 다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상의 어떤 그런 시련을 딛고서 이번에 투혼을 발휘해서 아주 값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뭐 금메달이 없어서 아쉽다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선전이었어서 더욱더 기분이 좋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번 대회를 그 내년 아시안 게임의 전초전격이다라고 보는 시선도 많더라고요. 네, 이제 결승 대진을 보니까 남자 단식 우승 차지한 덴마크의 알렉센 선수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우승이나 대진 그 결승에 올라온 팀들이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이렇게 아시아 선수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이제 아시안 게임 정상을 노리는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천적을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결국엔 4강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라는 선수한테 또 져서 결국은 동메달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를 보면 박주봉 매직이 좀 떠오릅니다. 우리 네. 레전드 박주봉 네. 선수가 일본 대표팀의 감독이고 이 분이 2024년 파리 대회까지 이제 재신임을 받은 상태인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일본 배드민턴 이렇게 잘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박주봉 감독이 가서 인터뷰를 보니까 일본 대표팀 받아서 그땐 상비군 제도도 없었대요. 일본이. 그런 것까지 다 마련을 해서 체계적으로 만든 다음에 이 아카네 같은 세계적인 스타 지금 세계 랭킹 1위예요. 여자 네. 단식에. 그런데 박주봉 감독이 안세영 선수를 그 대적할 만한 선수로 꼽았어요. 그러면서 아마 파리올림픽 때는 안세영 선수가 24살이니까 그때 기량이 만개할 것이다. 그때가 기대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의 앞으로의 미래는 좀 더 기대를 해봐도 그러니까 스타 감독이 이렇게 현장에서 안세영 선수의 기량을 보고 이런 평가를 했다면 아마 굉장히 정확할 거고요. 네. 아마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2년 정도의 이 파리올림픽까지 이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세영 선수의 활약 앞으로도 참 기대해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높이뛰기 소식. 우상혁 선수는 좀 아쉬웠어요. 네, 우상혁 선수가 이 파이널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를 좀 만들 수 있었는데 이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이 파이널 전에 이제 마지막 대회에서 2m 15cm에 그치면서 네. 예, 원래는 이게 파이널에 올라가려면 합계 이제 성적에서 6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우상혁 선수가 이제 합계 성적에서 7위에 그치면서 아쉽게 우상혁 선수가 이제 올라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이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 리그에 우상혁 선수가 처음 이제 나선 그런 시즌이었고요. 때문에 이번 어떤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뭐 내년에 아시안 게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파리 올림픽까지 또 계속해서 우상혁 선수가 또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마 또 좀 더 경험을 쌓는다면 훨씬 더 또 군인 신분도 벗어나니까요. 그렇죠. 자연 환경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오늘도 시간 정말 빨리 가네요. 네. 예. 꽉 이유 찼네요. 작가님 종종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김 기자와 이 작가는 마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 스포츠의 이유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한상원의 스포츠.